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생아 특례 상황이나 효과 좀 궁금하네요. 신생아 특례가 엄청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대출 신청은 1주 만에 2조 5천억이나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갈아타기예요. 자, 특례 보금자리론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한 절반이 갈아타기였는데 지금은 73%, 즉 4분의 3이 갈아타기예요. 그러니까 특례로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은 비중은 매우 적고 대부분이 뭐다? 대환 대출로 이용하는 수요들이다. 그러니까 이 예상한 대로 되어가고 있죠. 저희가 그때 특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걸로 내 집 마련하는 수요는 크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이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신생아 특례를 이용해서 대환 대출을 이용하는 용도로 많이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특례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만족을 해야 돼요. 내 집 마련에 뛰어드는 시기가 언제냐? 첫 번째,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고요. 두 번째, 전세 부담이 어마어마해지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래량이 활성화돼서 사람들을 부추기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만족이 돼야 되죠. 근데 첫 번째로 일단 집값이 떨어집니다. 전세가도 어마어마하게는 아니고 지금 소폭 상승 중인데 이것도 곧 꺾일 것 같아요. 거래량 1월에 조금 늘었겠죠. 왜냐면 신생아 중에서 27%는 그래도 내 집 말 한 거 아니에요. 2조 5천억 중에서 27%면은 얼마예요? 6,750억. 즉 부동산 시장에 내 집 마련 수요로 6,750억이 유입이 됐단 소리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1월 거래량이 상승했던 기사들이 많이 뜹니다. 아직 집계가 끝나진 않았는데 1월 거래량 기지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래량 꿈틀대고 있다. 신생아 특례에다가 GTX 때문에 거래량 회복세. 그래서 거래량이 어떤지 한번 가서 봅시다. 거래량 지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어디다? 서울이다. 부동산 거래 현황 보시면은 부동산 원걸로 바뀐 줄 알았더니 기존 것도 남겨는 놨더라고요. 요게 매매 거래인데 1826에서 1846 현재 20건 늘어났는데 문제는 아직 2월이 진행 중이니까 한 23일 정도 신고일이 더 남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0건을 넘어설까 말까 하는 정도라서 많이 나와야 10월 수준일 거다. 근데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은 얼마다? 6000건 정도 된다고 했죠. 지금 22년, 23년 거래량이 워낙 저조해서 조금 떨어졌더라도요. 저희가 통계를 아주 길게 잡았기 때문에요. 많이 나와도 5800, 900건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살아난 거래량이라고 하냐? 자, 기간을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던 한 2010년부터 자 2011년 이 정도까지 거래량 한번 봐봅시다.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근데 이때 집값이 올랐어요? 이럴 때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집값이 막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올라갈 수가 없지. 거래량이 는다고 거래량 기지개 폈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상승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매도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여력을 늘려준다. 즉 대출 총량이 늘어나야 된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역시 여력을 늘려주면서 더 버티기 가능하니까 호가 버티기 또는 호가 올리는 게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은 매수자도 매도자도 이게 전반적으로 돼야 되는데 문제는 매수자 안 붙을 매수자들이 붙고 있죠. 6천억 이상 안 붙을 매수자들이 붙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늘어난 건 굉장히 미미한 거고 문제는 매도자 여력에서 호가 버티기를 하려면은 다 같이 버텨야 돼요. 근데 다 같이 버티는 게 아니라 일부만 버티는 셈이 되죠. 그러니까 막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GTX 들어온다고 해서 호가 2억 올랐다. 근데 호가 2억 올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못 버티는 사람들은 호가를 2억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가 올리는 것만 보도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최고가, 신고가 거래됐다 막 이런 보도를 할 때 또 보면요. 한 2달 전보다 2억 올랐다. 그러면 10억? 9억 8천? 그러다가 갑자기 12억 거래 하나 뜨고 그 다음에 9억 6천 이런 거래가 뜨면요. 예를 들어 10월, 11월, 12월 거래. 그러면은
이때 대비로 떨어진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특수거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보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생아 특례의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죠. 결국에는요, 신생아 특례가 주는 영향은요, 영끌족의 태반은 2030이죠. 이 중에서 일부 세대에 대해서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도다.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대환 대출로. 이게 73%가 이렇게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요게 부동산 시장에 유입이 됐는데, 보통 한 최대치가 5억 정도니까 7천억이라고 잡으면 3,500건. 넉넉 잡고 한 5,000건 정도의, 보통은 수도권에서 많이 사죠. 서울보다는 수도권에서 많이 살 거예요. 5,000건 정도의 수도권 거래량을 늘려주는 정도.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보면은 굉장히 상반된 정책들이 있어요. 지금 스트레스 DSR, 그 다음에 전세 이자 DSR, 유주택자 한정이지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집값 하방을 만드는 정책이죠. 집값 상방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버티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정책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환대출,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신생아 특례, 또 GTX, 최근에 GTX로 엄청나게 부추기죠. 그 다음에 뭐 110 대책, 뭐 1기 신도시 뭐 대책이라든가 혹은 특수 지구 지정해가지고 대책 내는 것들을 요거랑 요거 했을 때 얘네 둘이 최홍만 강호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요런 것들 대책들은 거의 유치원에서 국민학교 학생 수준이다. 그러면은 5대1로 붙더라도 줄다리기 땡기더라도 최홍만 강호동이 있는 팀이 이기겠죠. 이런 상황이지만 한 명씩이라도 더 붙이게 되면은 줄다리기가 끌려가는 게 조금씩 늦어지는 정도다.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신생아 특례는 그래서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다. 왜냐면 예를 들어 마지막 거래가 12억이었는데 10억 금매가 3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한 명은 신생아 특례를 받아가지고 한 명은 10억짜리 물건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지만 이 두 명의 금매는 신생아 특례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예를 들어 특례 보금자리론이었으면 여기도 대환, 여기도 대환, 여기도 대환. 어차피 DSR도 오버해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환 대출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대환 대출은 DSR 내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DSR이 40%인 사람은 당연히 대환 받습니다. 40한 3% 정도 되더라도 대환 받으면 40%로 떨어지니까 대환을 받아요. 근데 DSR 60% 받은 사람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인 대출이 안 된다. 그게 U2약에 해당됐던 게 첫 번째가 특례 보금자리론이고 두 번째가 50년 주담대. 50년 주담대는 말 그대로요. 주담대라는 건 쉽게 이야기해서 할부예요. 내가 집을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5억을 대출을 받는다. 그러니까 5억은 일시불이고 5억은 예전 같으면은 30년 할부로 냈던 건데 이게 윤정부 들어와가지고 40년 할부로 늘어나죠. 30년에서 35년 할부였는데. 근데 이거 40년 할부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50년 할부를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3개월 할부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한 달에 나갈 돈이 커지니까 굉장히 좀 부담이 될 테지만 12개월 할부를 하게 되면은 한 달에 나갈 돈이 굉장히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처럼 50년 주담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특례나 50년 주담대처럼 매소인이든 매도인이든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그게 DSR을 완화해주고 금리를 급격히 낮춰줘서 보편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대출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 영향은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보시면 신생아 특례가 영향은 주고 있는 거예요.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방향을 쥐업지 못한다. 이게 GTX도 마찬가지예요. GTX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요. 아 사고 싶어. 아 GTX로 집값 올라간다고 하니까 되게 사고 싶어. 근데 내가 먹태깡이 되게 먹고 싶은데 먹태깡 사 먹을 돈이 없어요. 와 인기가 어마어마하대. 웃돈 붙는데 근데 사 먹을 돈이 없어 다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사 먹는 거지. 세계 3대 진미를 다루는 엄청난 레스토랑이 들어왔어요. 한 끼에 100만원씩 받아. 아 먹고 싶어. 엄청 먹고 싶어. 아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것들 가격 올라가가지고 막 120만원 130만원 된대요. 엄청나게 먹고 싶어.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월급이 50만원이야. 못 사 먹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런 거 해줘놓고서 계속 가격은 올릴 겁니다 라고 하면 올라가요? 그게 안 되는 거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인 거다. 근데
음식 같으면은 먹튀꽝이라도 가능하겠지만 음식이 아니고 계속 거기에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산. 움직이는 게 동산이고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이죠. 부동산으로 남아있는 게 어떻게 가능을 하겠냐. 수요가 붙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